남북 통일 그 얘기했으면 좋겠어. 그게 목적이지. 또 어떤 색의 한복을 입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좀 성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번에 미국 가셨을 때는 이렇게 영어로 연설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반응이 참 좋았잖아요. 이번에는 또 중국 가시니까 이왕이면 중국어로 간단하게라도 좀 하시면은 더 시민들이 반응이 좋지 않을까. 핵 확산 방지와 이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일단 요구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. 아무래도 중국이 그 한국의 제일 교육 대상국인 만큼 일단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경제협력을 해 나가야 될지 그 분야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.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중국의 그 시진핑 추석인가요? 네, 추석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까? 특히나 그 남성과 여성이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. 지금 현재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중국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의중이 얼마만큼 충분히 전달되어서 북한을 중국이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. 예. 네, 우리 시민들 인터뷰 들으면요. 거의 전문가들이세요. 예, 맞습니다. 바라는 것들이 많으세요. 남북 통일, 한복을 입을지, 중국어 연설을 하실지 궁금해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네. 예, 이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배은희 전 새누리당 대변인, 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이고, 이 배현희 의원님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나오주셨어요? 예, 또 중요한 또 네, 일정이 이 그래서. 방송 끝나고 중국 가셔야 된다면서. 네, 그렇습니다. 무슨 그러세요. 일로 가세요? 예. 예, 그 경제 사절단의 일원으로. 예. 그 70명 중에 한 명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렇구나. 네, 제가 지금 한국 바이오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. 한국 바이오협회. 예, 예. 워낙 제 분야가 그쪽이었어서 맡고 아니, 있는데. 혹시 뭐 대통령이랑 친해서 특혜 받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중국 바이오협회랑 MOU를 체결합니다. 예, 그러세요? 우리 바이오 예. 기업들이 중국이 굉장히 내수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큰 시장이잖아요. 네. 거기에 좀 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회 사원에서 그런 그렇군요. MOU를 체결하러 갑니다. 예, 네. 예. 아이고, 좀 빨리 마치고 보내드려야 돼요. 그러게요. 신선한 공기 많이 마시고 오십시오. 공기? 예. 여기가 굉장히 혼탁하니까. 아니, 두 분이 뭐 좌담에서는 논적이시지만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잘 다녀오십시오. 고기를 선양하고 오겠습니다. 예. 네, 한중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네. 큰, 네. 또 한반도 정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지금 열리게 돼서 말이죠. 예.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? 뭐 단기적으로는 그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? 북한 비핵화라든지 네. 탈북자 문제라든지 한중 FTA라든지.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뭐 이 프로에서도 그러고 여러 군데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접하면서 느꼈던 것 같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가서 보면 우선은 첫 번째는 혐한 감정이 소리 없이 아주 거대한 강처럼 흐릅니다. 예. 그래서 이 혐한 감정의 원인, 대책 이런 것들 마련이 늘 중요하다고 현장에 가보면 생각이 되는데 여기 들어오면 또 뭐 안개에 쓰러지듯이 쓰러지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도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다. 대통령의 뭐 문화 외교나 네, 이런 네. 중국 철학과 이런 데 대한 이해 네. 이런 게 그 혐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네,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? 그럼요. 물론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. 중국하고 북한 사이는 순망치안이라고 늘 그럽니다. 북한이 입술이다 이거죠. 근데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게 핵을 가진 북한이 더 이상 입술일 수 없다는 그런 점들을 갖다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도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을 좀 확산시키는데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. 우리 배현희 의원님은 뭐 경제 사절단으로 가십니다만은 그 한중 FTA와 한중 간의 그 경제적 교류의 확대 발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그 점을 그렇습니다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예, 지금 이제 경제가 사실은 이 동북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석진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진짜 근본적으로 잘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도 뭐
중국 국내 시장에 들어간 내수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.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네. 그 외국 기업이 또 우리나라의 투자도 또 유치가 할 수 있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국과의 그 경제 관계 협력 방안을 네.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FTA 뭐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반환점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. 생각을 하면서 정치 현안은 좀 짚어볼게요. 워낙 뜨거운 이야기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돼서 논란이었는데 그게 또 지난해 대선 전에 미리 유출이 네. 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지금 공개된 것도 대통령 기록물 보존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되고 있는데 예. 작년에 만약에 그게 유출이 됐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분명하게 위법이죠. 불법이죠. 그리고 어저께 그 김무성 의원 말씀하신 거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제 공개한 녹음 예. 이런 걸 보면 이게 그냥 새누리당만 위법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새누리당, 국정원 뭐 이런 데가 다 하나로 뭉쳐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외교안보 통일 100년지 대계나 국가의 명예 이런 걸 갖다가 다 훼손시켜가면서 뭔가 공작을 꾸민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. 예. 잠깐만요.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. 지금 의심이 저 된다. 뭐 예. 화면에 김무성 의원이 나오고 지금 NLL 대화록 대선 전에 입수했다.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. 뭐 이런 예. 발언 당시 회의에서 한 발언이 지금 나오는데 네.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화록 원본을 봤다는 뜻은 아니다. 지금 이렇게 예.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근데 원본을 본 것 같아요?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지금 저 사실관계를? 저는 뭐 본인이 그렇게 해명하셨으니까 저는 네. 그걸 뭐 믿어야 된다고 보고요. 그때 원본을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대선 때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정문원 의원이 NLL 관련한 발언을 해서 네. 굉장히 정치권에서 사실도 아니다 공방이 됐고 또 그때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이신 서상기 의원님께서 이제 국정원에 공개하라. 근데 못한다 해서 고발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예. 이게 뭐 어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. 그다음에 이 김무성 의원님 말씀 이제 본인은 해명을 했고 또 뭐 어떻게 무슨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100건이 더 있다니까 저는 여의도에서 많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예.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참 섬뜩하기도 한데요. 지금 말씀하신 녹음 파일은 권영세 예. 전 지금 주중 대사죠. 네, 뭐 예. 그런 얘기를 했는데 권영세 의원이 이제 주중 대사신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도 안 됐고 또 거기 뭐 내용을 보면은 뭐 갖고 있다가 아니라 그런 게 있는데 예. 뭐 대선 전에 이거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아니, 그 근데 전에 그 야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녹취됐다고 녹음됐다고 하는 그 파일에 보면 네. 그 의하면 대선 이기고 난 다음에는 까겠다 이런 발언이 예. 나오잖아요.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. 예, 잠깐만요. 그런데 네. 막상 이제 대선 이기고 나서 지금 까는 형국이잖아요. 네. 예. 네, 근데 그래서 이게 무슨 진행된 게 보면은 치밀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이죠? 예, 근데 이 진행된 거 보면은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이걸 대화록을 열 그런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사실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이요? 예. 위원장이 이거를 뭐 국정원하고 새누리당하고 뭐 굉장히 짜고 일을 벌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예. 이게 발단이 돼서 NLL이 뭐 발췌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발췌록이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공방이 가니까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본을 낸 거지. 무슨 시나리오가 있는 건 이게 뭐 아니다? 그거 뭐 한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됐다 이거는 너무 이거는 야당 쪽 얘기 한번 들어보죠. 예, 말씀해 보시죠. 우선은 발췌록이냐 원문이냐 그것도 이제 그렇게 뭐 변명을 하지만 발췌록 원문을 보면 더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발췌록을 본 것도 잘못은 잘못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박영선 의원이 말을 했으니까 했다고 그래서 꼭 남침 유도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 그 정문원 의원이 말씀을 하실 때나 그 새누리당 회의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갖다가 궁리를 했었던 흔적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예. 이거는 일련의 프로세스 상에서 위치하는 것이지
박영선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것 때문에 유도가 됐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니, 그래서 근데 네, 저희가 뭐 대선에서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했고 그런 마당에 뭐 때문에 지금 NLL을 그냥 이 발언을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는데 먼저 이걸 공개하는 그런 걸 하겠습니까? 그거는 아니고요.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남재준 원장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만 단서는 되죠. 왜냐하면 국정원에 관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깠다는 거 아닙니까? 그 그러니까 발언은 좀 국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그 발언이 뒤에만 지금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와 물론 그 그런 말씀은 얘기를 하셨지만 있으셨고 그 국정원의 명예라는 게 지금 뭐 국정조사 관련돼서 명예가 실추돼서 그 명예를 회복하는 거 그런 얘기는 아니셨고 지금 화면에는 그 민주당 박범계 의원 얼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어제의 모습이죠. 지금 뭐 이게 정치권이 이 공방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지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말이죠. 새누리당의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렇게 발언했거든요. 노 전 대통령을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다. 이 정상회담 발언록을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또 민주당의 우원식 최고위원 있잖아요. 연상. 이분은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무오사와 사초를 가지고서 이제 그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인데 무오사라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했어요. 이게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. 그 깐 게. 그런데 까진 이상은 이젠 뭐 해명할 건 다 해명을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국정조사도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합의하고 기타 조항까지 넣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해명할 걸 다 해명을 하되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지금 벌써 뭐 반역, 연산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정조사에 들어가서도 그런 설전만 벌이다가 실체적 진실을 갖다가 확인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그건 걱정이 되는데 여야 모두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 이 미리 유출됐을지도 모른다는 이 의혹 자체도 국정조사의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? 될 수도 있죠. 될 수도 있다. 왜냐하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보면 기타 조항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선거 개입, 정치 개입으로 번져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는 따로 떼어내서 또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떤 입장이세요? 범위에 포함돼야 될까요? 뭐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걸 막지를 못하잖아요. 그리고 또 질문하면 대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증인들은 그런 의무가 있고 그래서 언급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몸싸움은 없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말로 너무 심하게 정치권에서 공방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진짜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공공 기록물이냐에 따라서 법 적용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? 지금 위법이냐 아니냐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난 며칠 동안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. 그래야 사안이 정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원래는 그런 게 이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도적 개선으로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내면 간단한 건데 그렇습니다. 우리 국회가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요. 근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죠. 공공기록물이라고 정문환 의원 관련해서 그래요.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문서를 그래서 본 거죠. 그래서 그 발췌록하고 이게 진위가 어떠냐를 검찰에서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말이죠. 그 이 건에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문 칼럼에 보면 보수 쪽 논자들은 이제 그 공공기록물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. 또 반대는 반대인데 저는 검찰도 법의 해석에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고요. 국민의 상식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지금 이제 여야가
뭐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는 합의를 했는데 뭐 증인을 누구로 부를 거냐, 위원장 누구 할 거냐 갖고는 또 실무 협의가 필요해요. 예. 예.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뭐 김무성, 권영세 두 사람도 증인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.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만 좀 짧게 듣겠습니다. 예, 그거 뭐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. 네네. 그러니까는 그냥 뭐 정치 공세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불러면 나온다. 그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치 공방 없이 여야 합의로 가자. 네.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잘 다녀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. 네.